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성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패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패격인데, 우선 길신격, 선한격의 패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불선한 격에 대한 패격에 대한 그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성, 하위패, 관봉, 상극, 형충, 관격패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자, 하위성, 무엇을 성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패라고 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관이 상관을 만나고 극을 만나고 형을 만나고 충을 만나는 것, 그쵸? 만나는 것, 그쵸? 이것은 정관격이 패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관격의 이제 패격에 대한 예문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생 정관격 패격이고 여자부 이대훈입니다. 자, 경자, 무인, 기사, 무진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은 이제 유방암 수술로 늦게 이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기토 일주가 자 정관 월령에 태어나서 인중의 간목으로 이제 정관격입니다. 그렇죠?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인데 이 정관격은 정관을 보호하는 인성이 있어야 되고, 그쵸? 화라는 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격을 생하는, 그쵸? 격을 튼튼하게 하는 수라고 하는 재생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있나 살펴볼까요? 자, 정관격인데, 화 인성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있기는 있는데, 천간에 드러난 건 없어요. 정관에 드러난 건 없고 지지에 있기는 있어요. 지지에 있는 걸 일단 세모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관이 되나요? 네, 재생관도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나마 삼합을 이루고 있으니 자진으로 자중의 개수가 인중의 간목에게 수생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재생관도 되어 있고, 그쵸? 화도 일단 지지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왜 패격인가요? 아, 이 사람이 이 월이 정관 월령이긴 하지만은 연간에 상관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더군다나 시간하고 월간에서 겁재들이 다 상관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서 상관이 굉장히 강한 상관이에요. 그쵸? 겁상관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겁상관이 드러나서 이게 폐격된 것이 아니라 이 겁상관은 신자진 수극의 개수를 생화해요. 이렇게 금생수로. 그래서 이거 상관생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생제를 해서 이 자중의 개수가 재생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는 사주예요. 상관생제 재생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패격에 여기다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잘 갖추고 있는데 일지와 그 월지가 서로 형을 하고 있어요. 인사 형살. 그렇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박스에서 얘기했듯이 형충 극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인사형 때문에 파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인사형 때문에 이 사주는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어떻게 어그러졌냐면 또 더군다나 이 형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배우자 자리랑 또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상관생제 재생관해서 상관생제 재생관 했지만 결국은 해로하기 힘든 것.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형벌을 구사하거나 의료 쪽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훼손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의 그 흉함이 인사 형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충해합을 무시할 수 없고 신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 삶 속에는
다 울고 웃는 것들은 보통 지지, 형충, 해합, 신살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성패를 보는 것은 격국이지만 기룡이나 그런 걸 보는 것은 또 신살과 형충해합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인월에 출생하여 정관격인데 정관격은 순용을 해야 하므로 재성이나 인성이 투관되어야 한다. 그쵸? 근데 상관이 투관되었으나 연지의 자수 재성을 생화하고 자수 재성은 시지의 진토와 회합을 하여 인중의 간목 정관을 생화하니 상관 생재 재생관으로 성격이 될 수가 있으나 일지의 사화와 월령이 인사형을 이루어 다시 폐격이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격의 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격. 자, 그러면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경 비중 제투 칠살 제격 폐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재성은 경하다, 가볍다는 거죠. 재성은 가볍고 비겁은 무겁다는 거죠. 비겁은 무거운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재는 가벼운데 비겁은 무겁다는 것은 재성은 딸랑 하나 있는데 근도 없이 약한데 비겁이 많은 거예요. 그럼 쟁제가 일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폐격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제격에서 칠살이 투관된 것, 칠살이 드러난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벌어서 다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남 좋은 일 시키죠? 다 재생살로 가는 거예요. 다 적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다 흉을 몰고 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이렇게 제투칠살은. 이거는 폐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제격이 폐격이다. 딱 간단합니다. 이거는 재가 가볍고 비겁이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제격에 칠살이 투관돼서 재생살이 돼버리는 거. 이거는 폐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제격은 순용해야 하니 식상이나 정관이 있어야 성격이 된다. 식상과 정관이 없고 비겁이 많으면 쟁제가 되어 폐격이 된다. 또 제격이 칠살을 만나면 재생살로 폐격이 되나 다시 칠살이 식신의 재화를 만나면 성격이 된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는 오행과 육신의 경중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년생 정제격인데 폐격이에요. 직업은 상조회사 직원인데 남자 일대운입니다. 자, 병호, 신축, 무술, 개축입니다. 자, 무토일주가 축월에 출생했어요. 근데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니 초기나 봉기로서 격을 잡아야 되지만 봉기는 겁재가 되기 때문에 지수축미 무기토 일주가 비경겁재 원령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무기토 일주한테는 걸록이나 양인 겁재격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삼합이 없고 봉기도 무토일주이기 때문에 겁재가 돼서 격으로 삼을 수 없으니 무조건 축중의 개수로 격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개수가 드러나서 이것은 정제격이에요. 그렇죠? 자, 정제격이 드러났는데 이 정제격은 식상생재로서 이렇게 생활을 받아야 되는데 상관을 멋지게 드러내놨어요. 월간에. 그래서 상관생재가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연간에 병화가 드러나서 병신합으로 상신이 묶여버렸어요. 그렇죠? 묶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지지의 근황한 비겁에 의해서 그렇죠? 비겁에 의해서 이게 이제 폐격이 되고 특히 오화가 그쵸 연지에 있는 오화가 오술로서 그쵸 이게 또 제극인이 되는 그러한 문제까지 발생이 돼서 삶이 좀 어렵지 않을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주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축월에 출생하여 삼합이 없으니 사령으로 격을 삼아야 하는데 일대운 역행이니 봉기 기토가 사령이지만 무기토 일간은 겁재격을 쓸 수 없어서 초기 개수로서 격을 삼는다. 그러므로 위사주는 정제격이다. 정제격은 상관의 생활을 받거나 정관의 보호를 받아야 성격이 되는데 위사주는
월간의 신금 상관이 연간의 병화 편인과 합한이 폐격이 되었다. 즉 정제격이 상관으로 묶이고 비겁은 많은데 정관도 없으니 폐격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극인이라고 하는 그쵸 탐제 개인까지 발동을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자, 다음은 71년생 대학교 강사를 하다가 이제 강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사주 6대운이고요. 신의, 무술, 을류, 경진입니다. 자, 을목일간이 수월에 출생했어요. 인호술 삼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중에 신금이나 무토로서 격을 삼을 수 있는데 6대운이니까 362 18 그쵸? 18 그리고 역행이니까 18일 된 거예요. 그쵸? 18일 됐으니까 무엇입니까? 무토 그쵸? 무토가 투관했네요. 그래서 정제격으로다가 격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술 중에 무토가 투관돼서 정제격으로 저는 삼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간의 경금으로 재생을 하는 건 좋은데 연간의 칠사를 만나서 재생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생살로 폐격이 된 사주. 자, 폐격이 되었다. 그러면 사주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수월에 출생하여 회합을 이루지 못하니 사룡용신으로 격을 삼는다. 할로 이후 18일이 되어서 무토가 사룡용신이니 정제격이다. 그래서 제격의 관살 혼잡으로 7살이 연간에 투관되어 식신의 제하를 받지 못하고 재생살이 되니 폐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살펴보면 을목일간이 이렇게 수월에 제격이 투관하고 그쵸 관살이 혼잡이 돼서 결국은 제격에서 살을 봐서 재생살이 되면 이 살이 합으로 묶이거나 재화가 돼야지 성격이 되는 건데 지금 천간에서는 그러한 작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폐격으로 여기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연지에 이제 해수가 있으니 인성이죠. 이게 있으니 이 칠살이 재생살을 받아갖고 이 정관이랑 다 받아서 이게 이제는 해수를 생하고 해수가 해중의 간목에 통근해서 이렇게 수생목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뭔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원국 자체에서는 좀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고 좋은 대운을 만나서 대운에서 어떤 기회를 만난다면 또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주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학교 강사였었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공이 정치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정치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소식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일단은 그냥 이론상으로는 이제는 제격에 칠살이 드러나 있고 재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이제는 파격으로 일단은 분류해서 소개를 드린 사주입니다. 자.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은 인성격의 폐격입니다. 자, 인성격의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경, 봉제, 혹, 신강, 인중이, 투살, 인격, 폐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성은 경하다. 그러니까는 가볍고, 그쵸? 가벼운데 재성을 만나는 거. 그쵸? 그러면 제극인이죠. 인성 가벼운데 재성을 만나면 폐격입니다. 혹은 신강한 거야. 일간이 신강하고 인성도 무거워요. 그쵸? 그러면은 일간도 강하고
이제 인성도 강하면은 식상으로 설기가 돼야 되는데, 인비식이나 인하식이나 이런 식으로 설기가 돼야 되는데, 또 칠살이 투간에 있는 거, 칠살이 투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칠살이 무거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무거운 강한 일간을 생해서 이거는 무정한 사주가 돼서 이건 패격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인격 폐야, 이거는 인성격의 패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격의 패격은 약한 인성이 재성을 만나 제극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간이 비겁이나 근으로 신강한데 인성이 왕성하고 치세까지 투간되면 일간이 너무 왕성하여 무정한 사주가 되어 패격이 된다. 이런 경우는 식상으로 설화되면 다시 성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패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1년생 자, 미용실에서 근무하는데 정인격이에요. 이제 패격이 되었습니다. 자, 여자 일대운이고 신미, 무술, 신사, 을미입니다. 자, 신금일간이 술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호술 삼합이 없으니 술중 신금이나 무토로서 그죠? 술중에 무토로서 격을 삼아야 되는데 술중 신금은 비경겁제가 되니 격으로 삼을 수 없고 결국은 봉기로 삼아야 되는데 다행히 무토가 천간에 투간했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이에요. 그렇죠? 정인격인데 정인격인데 이 정인격이 뭘 만났어요? 정인격이 을목이라고 하는 편제를 만나서 그렇죠? 이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인성을 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성이 극을 해야 돼요. 저기 재성이 을목이 인성을 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성이 너무 많아요. 미토도 있고 술토도 있고 또 미토도 있고 무토까지 투간해서 인성이 너무 태왕한데 너무 무거운데 인성이 무거울 때는 가벼운 재성으로서 격을 성격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인성격에서는. 그런데 연간에 신금이 비견이 드러나 있어서 이 신금이 을목을 극을 하니까 신금이 을목을 금금목을 하니 무토가 보호되어서 인성이 그대로 왕한 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건 인성격의 패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술월에 출생하고 봉기사령인이 무토로 격을 삼아 정인격이다. 술토 월령의 봉기가 투간되어 인성이 퇴거하니 신강한 사주인데 시간의 을목 재성이 왕성한 인성을 덜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격을 시켜야 되는데 연간의 신금 비견이 재성을 극지하고 인성을 보호하니 다시 패격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신격에 대한 패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 봉요 혹 생제로살 식신격 폐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식신이 뭘 만난 거예요? 효신을 만난 거. 그래서 효신은 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격의 편인은 효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흉신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편인과 효신은 달라요. 편인은 길신입니다. 근데 효신이 흉신이죠. 그래서 효신은 뭐냐? 편인인데 식신격에서 편인이 편인을 만나면 이것이 효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관살에서도 편관이 있고 칠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편관이 이제는 일간이 시작하면 칠살로 바뀌듯이 그러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신봉요 이건 패격이라는 거예요. 혹은 생제로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생제로살은 식신이 재를 생해가지고 그쵸? 드러난 살을 생하는 거. 그래서 재생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식신격의 패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의 패격은 첫째, 효신을 만나는 것이다. 편인을 만나는 것, 식신격에서는. 그 두 번째는 식신생제로 성격이 되었는데 다시 재성이 칠살을 만나서 살을 생화하는 것.
그쵸? 재생사된 거죠. 이거는 열심히 일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간격이 떨어져서 예문을 밑으로 내려놓고 봐야 되겠네요. 자, 72년생 경매와 유통업 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주입니다. 여자고 3대운인데요. 임자, 무신, 무인, 갑인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무토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습니다. 인신사에는 그 자체로 격을 잡으니 신중의 경금으로 신중의 경금으로 식신격입니다. 그렇죠? 이 식신격은 비견의 생을 받으면 좋죠. 그렇죠? 비견의 생을 받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견의 생을 받고 있습니다. 비견의 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생으로 다 임수가 연간에 드러났으니까 이게 바로 식신생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신생재인데 이게 식신생재가 이렇게 되면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시간에 간목 7살을 만나가지고 이 간목 7살이 뭐를 극해요? 비견, 나의 상신인 비견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을 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살이 비견을 극하고 그 다음에 임수는 살을 이렇게 생해주는, 그렇죠? 신자진 수국의 편재가 굉장히 강한데 일간이 너무 신약한 거죠. 그렇죠? 너무 신약하고 이 비견을 잘 쓸 수 있는 건데 이 7살이 간목 비견을 극하고 이 재들은 다 재생살로 이렇게 가서 폐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일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견을 굉장히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이 7살만 드러나지 않았다면 신약하더라도 어떻게 비견의 생으로서 이렇게 식신생재로 움직여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살이 드러나서 폐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신월에 출생하니 식신격이다. 식신격은 비겁의 생활을 받고 재성으로 설화되는 성격인데 이 사주는 지지에 근이 없고 뭐가 근이 없어요? 일간이 근이 없고 시간으로 왕성한 간목 7살이 투간되니 신약한 사주에 재생살이 되어서 폐격이 되었다. 자, 다음은 사흉신에 대한 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7살 봉제, 무제 7살, 격폐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7살이 재성을 만났는데 7살의 제함을 받지 못하면 7살격이 폐격이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살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근황한 것인데 일간이 비겁으로 왕성하거나 식신으로 또 살을 제하거나 인성을 만나 살인상생으로 설화되면 7살격이 성격이 된다. 하지만 일간이 약하거나 식신에 재화가 없거나 재성이 7살을 생화하면 재성은 7살에 설기되어 폐격이다. 그러나 7살이 재성을 만난 경우 살을 합하여 양인합살 혹은 상간합살이 되어 재성을 구하면 다시 성격이 된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일단 역술인입니다. 자, 여자 사주고요. 신축, 임진, 병자, 신묘입니다. 사주를 살펴보면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진술축미월이니 신자진으로 이렇게 삼합이 자진 삼합을 이루어서 임수가 투간되어 이거는 7살격입니다. 그쵸? 7살격인데 양쪽으로 연간과 시간에
재성이 투간해서 다 재생살로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수국하로 나를 극한이 나를 상극하고 들어오니 내 목숨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시지에 인성은 있지만 이 인성은 삼합을 이루어야 목생활을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삼합도 없고 좌우묘유는 또 상생하는 거에 인색하기 때문에 전 그림만 인성이지 인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일지 배우자 자리랑 오히려 자묘 형사를 이루니 이것은 배우자와 해로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식하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주이다. 가슴 아픈 사주다. 이렇게 이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자,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여 자진이 회합하니 본래 정관격이나 월간의 임수 7살이 투관되어 7살격이 된 거죠. 7살격은 우선 일간이 근으로 왕성하고 식신을 만나 재화가 되어야 되는데 병화일간이 지지에 어디에도 지장간에조차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극신약 사주죠. 그렇죠? 근데 위사주는 일간이 무군으로 신약한 사주이고 더구나 재성까지 만나서 재생살이 되어서 이것은 저런 파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싸리 저 시지에는 저 인성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종살격으로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원령 자체가 또 식신 원령이기 때문에 또 종살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어쨌든 가슴 아픕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관격의 패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비, 금수이, 경관, 그 다음에 혹, 생재, 생대살, 혹, 폐인이, 상경, 신왕, 상관격, 폐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금수죠. 그쵸? 금수 상관이 아닌데 정관을 보는 것. 그쵸? 금수상관이 아닌데 금수상관이 아닌데 정관을 보는 것. 또 혹은 그쵸? 죄를 생하고 또 살을 대하고 있는 것. 그쵸? 그래서 혹은 재성을 생하고 살을 대하여 살을 생하고 있는 거죠. 그쵸? 살을 대하는 것. 또 혹은 폐인이 되었는데 상관은 가볍고 일간은 너무 왕성한 것. 그쵸? 이런 것들은 상관격의 패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수 상관격이 아닌데 정관을 보는 것.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상관경관으로 당연히 패격이죠. 또 혹은 재를 생하고 상관생재하고 있는 거죠. 재를 생하고 있는데 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상관생재 재생살로 가니까 이것도 패격인 거죠. 또 혹은 상관폐인이 되었는데 상관이 너무 가벼워요. 그렇죠? 상관은 너무 가볍고 일주가 왕성해요. 그러면 상관도 왕성한 거잖아요. 일주가 왕성한데 상관은 가볍고 그렇죠? 상관은 가볍고 일주가 왕성하면 상관격의 패격이다. 그건 뭐냐면 혹은 폐인이 되어 있는 폐인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관격이 인성으로 폐인되었는데 상관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은 강한 인성에 의해서 상관은 파묘상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상관격의 이제 패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간이 왕성한데 이제는 상관이 가볍다는 것은 일단은 일주가 왕성하면은 가벼운 상관이라도 왕성한 일간을 이렇게 설기해주는 억부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격이면서도 억부용신으로 쓸 수 있는 이 상관을 가벼운 상관을 인성이 이거를 탁 폐인한답시고 상관을 극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파묘상관도 될 뿐만 아니라 왕성한 일간이 설기구가 없어져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관격은 정관을 보면 패격이에요. 그러나 금일간이 겨울에 태어나면 수가 얼어붙으므로 조우가 시급하게 되니 정관으로 성격이 될 수 있다. 정관을 봐도 성격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지지에 정관이 있으면 지지에서는 월지 상관하고 상관경관이 되어서 육친의 해로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잘 분석해야 됩니다. 또 상관격이 그러니까 상관경관, 희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 상관격에 천간으로 정관이 드러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월지 상관격에 지지의 정관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월지 상관격에 정관을 보는 걸 얘기했듯이 정관이 천간에 드러나서도 상관이 또 천간으로 드러나면 이건 또한 상관경관이 돼서 파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거 구분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또 상관격이 재를 생화하여 상관생재하는 구조인데 칠사를 만나면은 상관생재 열심히 해서 재생살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패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생살 되면 결국은 뭐예요? 돈 벌어서 살한테 갖다 주고 결국 그 살에 의해서 일가는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당연히 패격이죠. 그리고 상관격이 약한데 왕성한 인성의 상관을 극하면 파묘상관이 되어서 매우 흉하고 더군다나 여기다 더구나 일간이 강한 경우에는 그쵸? 상관으로 설기되는 설기구를 막으니 굉장히 몹시 어떻게 돼요? 몹시 흉하다. 이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원문을 보니까. 그래서 설기되는 그쵸? 설기되는 설기구를 막으니 몹시 흉하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4년생 금수 상관격인데 패격입니다. 자, 여자 일대운이고요. 갑오, 병자, 경자, 신사입니다. 자, 경금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쵸? 금수 상관격 맞아요. 근데 월간으로 병화가 드러나서 금수 상관격에 칠사를 보는 구조로 조용신으로 매우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관 대살격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상관 대살격으로 성격된 이 살이 양인과 합살을 해버렸어요. 양인 합살로. 그래서 조우는 둘째치고 상관 대살격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격이 상관 대살이 안 되고 상관격이 그냥 양인 합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인 합살이. 그렇죠? 그래서 양인 합살이 되어서 어쨌든 칠살이 합살된 거는 좋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연간의 간목만 남았네요. 편제가. 그러니까는 이 금수 상관격이 상관생제로다가 그쵸? 이 편제를 생하는 구조로 상관생제격으로 성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생살이 되는 구조인데 양인합살로 묶여갖고 쟤를 구한 거가 돼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쵸? 먹고 살만해요.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상관격이 지지에서 연지에 오화를 만나가지고 좌우충으로 상관경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우충으로 상관경관도 하고 자자로 그 다음에 그 자형으로 형살도 일어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격국은 상관생제격이 형살과 그 다음에 지지에서 상관경관으로 이거는 저는 파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관생제격이 격이 완벽하게 쓰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그 재물에 굉장히 인색하고 재물에 굉장히 집착하는 뭐 누구나 다 재물을 좋아하지만 유독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제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던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하니 상관격이다. 병화 7살이 조우용신인데 시간의 신금 양인과 합으로 묶여서 고달픈 삶을 예측할 수 있다. 대신 재생사를 해결하고 편제를 구하니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사주이다. 그러나 일간이 신약하여 항상 무리수를 두는 일을 경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나 일간이 신약하여 그렇죠? 신약하여 항상 무리수를 두는 일은 경계해야 된다. 나쁜 것은 연지와 월지가 상관경관이 되어 남편을 일찍 보내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수술을 많이 했으면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이것은 이제는 그 자자 형살 작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인격의 패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양인 무관살, 그러면 인격 패야 그랬습니다. 그럼 양인격에서는 관살이 없으면 양인격의 패격이다. 그 얘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무조건 관살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양인격이 성격되려면 관살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관살이 없고 비겁이 투관되고 재성과 식상이 있으면 식상생재로 또 양인격이 성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해설에 추가로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 54년생 사주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인격인데 패격입니다. 자, 여자 사주 8대 운이고요. 갑오, 경오, 병진, 신묘 사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병화일주가 5월에 출생해서 양인격입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무조건 관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관살이 없습니다. 그렇죠? 관과 살이 없으니 이거는 그냥 패격입니다. 더구나 양인격의 재성을 그쵸 정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연간의 간목 편인으로다가 또 이게 이제는 갑경으로다 상급 그쵸 편제가 편인을 만나서 제급긴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구조이니 이분도 참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번 사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5월에 출생하여 양인격이다. 양인격은 역용으로 관살이 있고 인성을 갖추고 있거나 관살이 없고 재성과 식상이 있으면 성격이 되는데 위 사주는 관살이 없고 재성이 투관되었으나 식상이 없으니 양인격의 패격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상이 없는 건 아니죠. 저기 병진 일주니까 진토가 있긴 한데 이 진토는 지지이기 때문에 고요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술토가 있어서 진술충을 해야만이 이 진중의 무토가 움직여서 식신생재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진토 혼자 있는 것은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인격의 패격입니다. 자, 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걸록 월겁격에 관계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다 좀 써야 되겠네요. 다음은 걸록 월겁격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록, 월겁, 무재관, 그렇죠? 투살인, 걸록, 월겁, 지격, 폐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걸록과 월겁격은 뭐야? 재관이
없으면, 그쵸? 재관이 없는데 뭐가 있으면, 살과 인이 투관되면 걸록과 월겁격의 패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자, 걸록 월겁격에서는 재관이 없고, 그 다음에 재관도 없고, 거기다가 살과 인이 또 투관되어 있지 않으면 걸록 월겁격의 패격이다. 자, 해설을 보면은 걸록 월겁격은 정관으로 역용을 하고 정인으로 정관을 보호하거나 재성을 쓰려면 또 식상이 있어야 성격이 된다. 식상생재로. 그러나 정관, 정인, 재성, 식상이 없고 칠살과 편인이 함께 드러나면 패격이 된다. 그 이유는 근으로 왕성한 일간이 편인의 생을 받고, 그렇죠? 있는데 편인이 칠살이 생활을 받아서 너무 왕성하니 일간이 편인을 설화하지 않아서 상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왕성한 일간이 식상으로 설화되면 다시 성격이 된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3년생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있는 사주입니다. 자, 남자 10대운이고요. 계사, 정사, 병술, 무술입니다. 자, 병화일간이 4월에 출생했으니 이건 분명 걸록격입니다. 그쵸? 자, 걸록격인데 걸록격에서 이제 정관을 봐야 되는데 정관을 봤습니다. 그쵸? 연간에 정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관이 있기는 있는데 걸록격이 정관이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화가 너무 많아요.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시간에 무토 식신이 멀리서 무게합으로다가 이 합으로 들어오는데 합이 멀기 때문에 20, 30%밖에 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4월에 지지에 사화가 있고 지지에 술토가 있고 또 월간에 정화까지 있으니까 이 정관은 그냥 화토의 이 왕성함에 의해서 이 개수는 정관은 그냥 이렇게 수갈돼 버리는 그런 화다수갈의 그러한 역할을 당해서 이 정관격에 경관격으로 쓰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중에 경금도 있고 술중에 신금도 있어서 이것들이 재생관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사중에 경금들은 사유축 삼합이 들어와야 쓸 수 있고요. 술중에 신금 가지고는 이 왕한 화토를 감당하기 힘들다. 술중에 신금 갖고는 물방울처럼 신금으로 이 금생수 하는 거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주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4월에 출생하여 비견월령이다. 비겁이 왕성하면 공적인 임무를 벌이고 식신생재로 독립하려고 한다. 그쵸? 일간이 너무 왕성하면. 근데 위사주는 걸록격의 개수 정관을 보고 있으나 재생관이 되지 않고 시간의 무토와 멀리서 합을 하고 화다수갈이 되어 패격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그 법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법원에서 오래 몇 년 못 있고 어떤 사건이 생겨서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그 변호사 사무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의 이제 돈은 모으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처가 또 이렇게 내조를 잘해서 돈 관리를 해가지고 먹고는 사는데 그것은 그래도 재성이 술중에 신금, 사중에 경금으로 이렇게 왕한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왕한데 이제 재생관에 관은 안 되지만 그냥 식상생재로다가 암장돼서 재물은 모으는 사주이기 때문에 돈은 그냥 뭐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 소리는 듣고 사는 정도의 재물은 모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